황금 뇌를 가진 남자의 전설. 재미있는 이야기를 신청하신 부인께 알퐁스 도데. 보내주신 편지를 읽다 보니 일종의 회한이 드는군요. 부인. 저도 어쩌면 제 이야기들의 색깔이 너무 장례 복장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만큼은 미칠 듯이 즐거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안개 낀 파리에서 천리나 떨어진 곳에서 햇빛 가득한 언덕 위에서 달콤한 포도주와 작은 북의 고장에 살면서 말입니다. 저희 집 주위에는 온통 음악과 햇빛밖에 없는데도요. 도요새들의 오케스트라와 박새들이 중창단의 연주를 하고 아침에는 마도요새들이 도요 노래를 하고 한낮에는 매미들이 웁니다. 그리고 양치기들은 피리를 불고 갈색머리의 예쁜 아가씨들은 포도밭에서 깔깔대며 웃는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은 그 무칙칙한 슬픔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장밋빛 시와 재밌는 꽁트를 한 바구니 담아서 부인께 보내드려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파리 주변에서 너무 가까운 모양입니다. 날마다 여기 소나무 집까지 그곳에서 벌어지는 슬픈 일들의 파편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저는 불쌍한 샤를 바바라의 비참한 죽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샤를 바바라는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내와 딸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자 창문에 몸을 던져 자살한 아주 불행했던 소설가입니다.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저는 불쌍한 샤를 바바라의 비참한 죽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를 추모하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도요새들과 매미들이여 안녕. 제 마음에서 즐거운 것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부인께 약속드렸던 재미있고 익살맞은 꽁트 대신 오늘도 슬픔 가득한 전설 하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황금 뇌를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 부인, 전체가 모두 황금으로 된 뇌 맞습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의사들은 이 아이가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너무 무거웠고 두개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처럼 햇빛을 받으며 잘 컸습니다. 단지 커다란 머리가 그 아이를 짓누르다 보니 그럴 때마다 가구들에 부딪히는 걸 보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자주 또 넘어졌습니다. 하루는 계단 위에서 굴러떨어져 대리석 계단에 머리를 찧었는데 그 두개골에서 금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 죽었나 싶었는데도 아이는 곧 일어났답니다. 금발 머리칼에 붙은 몇 개의 황금 쪼가리와 약간의 상처만 입고요. 그 일로 인해 부모는 아이가 황금 뇌를 가진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 일은 비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불쌍한 어린아이 자신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요. 가끔씩 아이는 왜 자기를 문 밖에 내보내 길가의 또래 친구들과 뛰어놀게 하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누가 훔쳐갈까봐 그러지 내 예쁜 보물. 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해 주었죠. 덕분에 아이는 누가 자기를 훔쳐가지는 않을까 그게 큰 걱정이었고 아무 말도 없이 이 방 저 방을 육중하게 굴러다니며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가 이제 18살이 되자 그의 부모는 그가 지닌 운명의 괴이한 선물에 관한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모는 지금까지 먹이고 키워줬으니 금을 조금 떼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그 즉시 두개골에서 금덩어리 조각, 호두알 만한 크기의 조각을 떼어내서 어머니의 무릎 위로 그만하게 던져줬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머리 안에 든 것이 가져다 준 부유함에 현혹되고 욕망에 미치고 그 힘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집을 떠나 그의 보물을 낭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마치 그의 뇌가 무궁무진하기라도 한 것처럼 따지지도 않고 금을 뿌려가며 왕족 같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뇌는 고갈되어 갔고 평행한 눈과 점점 더 펴어가는 볼로 보아 그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미친 듯이 방탕한 밤을 보내고 맞은 아침에 이 불행한 남자는 희미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향연이 남긴 자네들 가운데 홀로 남아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 금괴는 이미 커다란 구멍이 나버렸거든요. 이제 멈출 때가 된 겁니다. 그 이후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황금 뇌를 가진 남자는 이제 혼자 멀리 떨어져서 그의 손으로 일하면서 수준노처럼 벌벌 떨면서 남을 의심하면서 유혹을 멀리하고
그 스스로도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그 불길한 운명의 재물을 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고독한 생활에 끼어든 친구가 하나 있었고 그 친구는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불쌍한 남자는 머리의 두통, 그것도 무시무시한 고통을 느끼고는 소스라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키자 그의 친구는 외투 밑으로 무언가를 숨긴 채 달빛 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가져가고도 아직 약간의 뇌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 황금 뇌를 가진 남자는 사랑에 빠졌고 이번에는 끝장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금발의 예쁜 여자를 영혼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여자도 그를 사랑했고요. 하지만 방울 장식과 하얀 깃털과 예쁜 금박 장식이 길게 박힌 반장화 같은 것을 더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어쩌면 새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인형 같기도 한 이 귀여운 여자의 두 손 사이로 금조각들이 녹아 없어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투정도 심했지만 그가 거절하는 경우는 절대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그는 그 재산의 슬픈 비밀을 끝까지 그녀에게 숨겼습니다. 우리 정말 부자죠? 그녀가 그렇게 물으면 그 불쌍한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당연히 부자지. 그리고 그는 사랑을 듬뿍 담아 미소 지으며 이 천진난만한 작은 파랑새에게 자기의 뇌를 먹였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그도 두려워져서 구두쇠가 될까도 생각했지만 그 예쁜 부인은 그에게 팔짝팔짝 뛰며 다가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엄청 돈 많은 자기야, 꽤 비싼 걸로 몇 개 좀 사주세요. 그러면 그는 그녀에게 그 꽤 비싼 거 몇 개를 사주었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그 예쁜 부인이 죽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마치 새처럼. 그녀의 마지막을 위해 그는 남은 보물에 손을 댔습니다. 부인을 여인 남자는 부인의 죽음을 아름다운 장례식으로 치러냈습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금정 휘장을 친 큰 마차에 잘 치장한 말들, 반짝이는 은박을 입힌 벨벳 천. 그럼에도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황금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성당에 기부를 하고 짐꾼들에게도 좀 주고 장의사에게도 주고 모두에게 흥정할 것도 없이 주었습니다. 그러자 묘지에서 나올 때쯤엔 그 대단했던 뇌도 거의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두개골 여기저기에 부스러기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에 나섰습니다.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손을 내밀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헤맸습니다. 저녁이 되어 상점들이 불을 밝히는 시간이 되자 그는 조명 밑에서 반짝거리는 장신구들과 직물이 잔뜩 쌓인 커다란 유리 진열장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백조의 솜털로 가장자리를 두른 파란 비단 구두 한 벌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구두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알지. 그는 미소 지으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쁜 부인이 이미 죽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 구두를 사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쪽 끝에 있던 상점 여주인은 누가 부르는 큰 목소리를 듣고 달려나갔다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계산대에 몸을 기대어 고통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는 남자를 보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한 손에 백조 솜털로 가장자리를 두른 파랑 구두를 들고 있었고 온통 피 범벅인 다른 손은 손톱 끝으로 긁어낸 것 같은 검 부스러기를 묻힌 채 내밀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것이 황금뇌를 가진 남자에 대한 전설이었습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전설은 진실입니다. 그들의 뇌를 갉아먹으며 사는 것을 강요받는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하찮은 것들을 사기 위해 그들의 골수와 그들의 본질을 고귀한 순금처럼 지불하면서요.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겠지요. 그리고 고통을 참아내는 것마저도 지쳐버린다면